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이집트에서 죽은 후 영생을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라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미라는 모두들 다 잘 알고 있듯이 이집트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들의 사고 속의 호세의 삶을 위해 몸뚱아리를 펄프로 만들어진 천조각으로 싸서 건조시켜 오래도록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시체인 것이죠. 이집트에서 이런 미라 풍습은 수천 년 전부터 최근까지 이어지며 수천 년간 수많은 미라가 만들어져 지금은 전 세계 박물관 등의 관람용으로 전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미라는 구약 성경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신비로운 존재였고, 특히 과거 유럽 사람들은 이집트의 미라는 뭔가 신비로운 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했는데, 영어로 미라는 머미라고 하며 어느 도로 포장에 쓰이는 까맣고 끈적한 아스팔트인 역청처럼 미라화된 시신의 피부 조직 역시 오랫동안 건조되는 과정에서 피부 조직이 검고 끈적하게 변하므로 둘 모두를 페르시아어로 머미아라고 부른 데서 온 것이죠. 옛날의 사람들은 이 역청을 발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졌을 때 생기는 출혈을 멈추게 하는 약으로 사용했는데, 그들은 이 미라의 피부 조직을 같은 용도로 사용하면서 약효가 매우 좋다고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 역청을 특히 애용했던 사람은 프랑스 귀족이며 엠블린 자매와 깊은 관계가 있던 프랑스와 1세였는데, 프랑스와 1세는 가루를 낸 루바브에 미라를 갈아 넣어 만든 가루를 약이라며 늘 갖고 다니면서 낙마를 하거나 칠칠치 못하게 어딘가에 찧었거나 베었을 경우 최고의 약이라고 외치며 수천 년 전쯤에 죽은 시신 즉 미라 가루를 섞은 루바브를 입에 털어 넣었다고 하죠. 세상에나. 한마디로 시체, 그것도 수천 년 전에 꼴까닥한 시체를 갈아 먹었는데도 급사를 한다거나 혹은 중병에 걸리지도 않고 나름 제명을 다한 후 꼴까닥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한데, 문제는 그 이상한 가루를 약이라고 생각하여 먹은 다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가 의문인데, 사실 그 천년 전에 꼴까닥한 누군지도 모를 송장을 갈아서 먹었으니 온전할 리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 가루를 먹은 사람은 엄청 심한 어지러움이 왔고,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기에 그것이 효과라면 효과였다고 할 수 있었죠. 과거의 국가의 왕이었던 사람이 수천 년 전에 무슨 병으로 꼴까닥했는지도 모를 송장의 가루를 들고 다니며 약이라며 무절제하게 먹어댔으니, 그것을 본 일반인들 역시 그것을 따라하는 것은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런 행위는 11세기에 시작하여 17세기 말까지 계속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굴되는 미라의 숫자로는 도저히 국민들의 니즈를 채우기 어려운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이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장사꾼들이 이런 호재를 그냥 넘길 리는 없었기 때문에 당시 유럽과 아라비아 상인들은 한마디로 천년 전에 만들어진 미라나 엊그제 꼴까닥하여 만들어진 미라나 모두 똑같은 미라이니 그게 그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며 무용고자, 처형당한 범죄자, 자살한 사람의 시신들을 모아들여 건조시켜 가루로 갈아서 팔아먹기도 했었죠. 문제는 이렇게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미라를 보고만 있던 당시 이집트 관료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미라 밀반출을 보고는 그들이 미라를 드러내는 이유를 확인하고는 그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돈을 벌기 위해 밀반출하는 장사꾼들에게 고액의 벌금을 물리기 시작하자 이 송장 팔아먹는 장사가 보기와는 달리 이익이 별로였는지 이때부터 이런 장사꾼들은 서서히 줄어들어 결국에는 이 시신가루를 먹는 행위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오컬트 의식에 이용하기 위해 미라 가루의 매매가 간간히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말이 있었고, 19세기가 되면서 과학 등 여러 가지 사회 자체의 상황이 다각적으로 발전하기는 했지만 특이한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행동에 큰 변화는 주지 못했었죠. 19세기 또 하나의 유행이 생겨났었는데, 그것은 당시 매우 우아한 만찬 자리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미라 풀기를 하는 파티였고, 이때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미라를 구해와 즐겁게 식사를 하고 나서 차를 마시며 후식을 먹으면서 미라를 탁자에 올려놓고 감싸고 있던 붕대를 풀어헤쳐 소개들은 시신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구경하는 파티돌이었으며,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파티에 초대를 못 받아 안달이 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랬기에 고대 미라들이 수없이 손실되었고, 화가들은 미라를 갈아낸 가루로 몸이 브라운으로 불리는 물감을 만들어 그림 그리는데 사용하기까지 했는데,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과거에도 이집트를 관광하기 위해 갔다가 돌아올 때 사람들을 놀라게 해주기 위해 선물로 준비한 것이 다름 아닌 실제 수천 년 전에 꼴까닥한 시신으로 만들어진 미라였고, 미라를 통째로 들쳐업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이때 들고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 미라의 손과 발, 심지어 머리 등 신체 일부를 툭툭 잘라내어 조각으로 만들기도 했죠.
이렇게 미라를 선물 등으로 가져가는 것이 인기를 얻게 되자 장사꾼들의 당연한 수순의 행동은 가짜 미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이렇게 반출된 미라는 미국에까지 건너가게 되었는데, 미국에서는 이 미라로 연고를 만들어 약으로 사용했고, 유럽에서 화가들이 과거에 했던 행위를 따라 물감을 만들어 사용하거나 서커스를 할 때 구경거리로 걸어 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애들이 오는 사탕 가게 앞에 미라를 전시해 놓고, 이 미라가 모세를 구해낸 파라오의 달의 시신으로 만든 미라라고 사기를 치기도 했으며,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종이업자들이 종이를 만들 재료가 공급되지 않자 미라를 감싸고 있는 붕대를 풀어서 펄프로 만들어 종이를 생산하기까지 했다고 하였는데, 미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꼴까닥하고 나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영생을 누리지는 못할 망정 뱃속의 내장이 꺼내졌고 콧구멍으로 뇌까지 꺼내지는 과정을 거치는 순환을 겪으며 어렵사리 미라가 됐는데,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방인들이 자신의 시신을 갈아 약대용으로 사용하거나 물감을 만들거나 감고 있는 붕대를 풀어 해치는 놀이에 사용되기까지 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니었겠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